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최근 영국 축구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나고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미래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의 뛰어난 경기력으로 인해 토트넘이 그와의 새로운 계약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팬들과 클럽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의 뛰어난 경기력과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은 토트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영국의 대형 클럽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클럽들은 손흥민 영입에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토트넘 팬들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클럽이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트넘 클럽은 깜짝 발표를 했죠. 이것은 클럽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거의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지역 전문가가 그 조건을 검토한 후 토트넘의 대우 방식을 쓰레기 같은 조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는 현재의 선수들을 교체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그를 큰 이적료로 판매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도는 클럽에 손흥민을 남길 것이라고 약속한 네빌 회장에게서 온 것이죠.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제안한 것은 1년 연장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발동되면 손흥민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으며 현재의 열악한 대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레비 회장의 모든 음모를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열린 작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스트라이커나 왼쪽 윙어로 뛰는 것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좋을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만약 차이를 만들어야 하고 득점을 해야 한다면 왼쪽 윙어로 뛰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 지난 시즌 동안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시즌 전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연승행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미넨에 매각한 후 스트라이커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리차를리송이 케인의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는 뛰어난 득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주위 선수들과의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주 부상을 당해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죠. 손흥민이 대체 스트라이커로 투입되자 토트넘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즌 전반부가 거의 끝나갈 즈음 첼시와의 경기에서 두 명의 주축 선수가 퇴장당했고 메디슨, 반더베이크,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소집되면서 팀의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 인터뷰에서 이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여전히 케빈 데 브라이너와 자주 연락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케빈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몇 번은 서로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리는 상상을 해보자고 농담했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의 선수라고 말했지만 미래의 케빈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고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의 전술은 변화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케빈은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떠났다. 우리도 그 결과를 원한다. 나는 많은 준비를 했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열망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의 득점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단 한순간에 그의 공격적인 날카로움을 잃고 점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있다고 설명했죠. 손흥민은 토트넘 감독의 전술 속에서 과부하로 인해 지쳐버렸고 그 결과 득점력이 시즌 후반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전술은 상대에게 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했을 때 양측면 선수들의 공격력이 저하되었고 손흥민은 고립되어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왼쪽 윙으로 밀려났을 때 다른 선수들은 득점력을 갖추지 못하여 손흥민의 결정적인 패스를 놓치게 되어 팀이 패배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다른 팀들에게 점점 간파되고 있으며 이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는 주장 손흥민은 감독에게 개인적인 회의를 요청하고 전술 변경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철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팬들은 다음 시즌 팀의 성적에 대해 매우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3으로 또 한 번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8월 3일에도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에서 바이에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특히 사소한 실수와 오래된 문제점들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더욱 쓰라렸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말이죠. 비록 프리시즌 친선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개선점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골키퍼 비카리오의 패스가 다소 위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을 받은 이후 비수마른 뒤에서의 바이에른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빼앗겼습니다. 공은 뒤로 흘러갔고 앞서 나간 제드 스펜스는 급히 뛰어드는 세르지 나브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나브리는 기회를 잡자마자 슛을 날려 득점했고 이는 수비구역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아쉬운 실점이었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비롯되었으며 상대 선수들을 마크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는 마티스 테를 막지 못했고 두 번째 실점에서는 토마스 뮬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증가하여 많은 경기를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내주며 참패를 당했죠.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 후 손흥민은 이런 경기에서 그런 골을 내주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들은 매우 냉철하고 공중에서 강력했다. 우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강해야 한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트피스를 위해 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핵심 수비수 미키 반데 벤도 아스날과의 경기 후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내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습니다. 그 후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을 강조하며 그들을 이 시기에 위치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비교했습니다. 이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에게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도 세트피스 수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아스날이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두고 있으며 토트넘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트피스 수비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다. 나는 세트피스를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으며 문제를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본다.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죠. 그의 말은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도 개선이 필요하며 세트피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다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점진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으로서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약점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